예, 오늘은 2페이지 다음을 계산해 보세요부터 이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에 다음을 계산해 보세요는 아주 간단한 문제들인데요. 이것도 뭐 워밍업 정도로 생각하시고 편안하게 풀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예, 5개 문제가 있는데요. 뭐 어려운 문제들은 아니고 그냥 편안하게 풀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첫 번째 문제는 그 243 나누기 5인데요. 이것도 이제 제가 이 문제를 낸 의도는 그냥 계산할 수도 있지만 계산을 좀 분해해 가지고 한번 접근해 보자 이런 의도거든요. 자, 그래서 243 자체를 크게 이렇게 5의 배수인 부분과 아닌 부분 두 개로 이제 나눌 생각을 했고요. 각각 나누기를 이제 배분해서 들어가는 거죠. 자, 그래서 245로 나누면 48이 되겠네요. 48. 그리고 3을 5로 나눈 게 0.6이니까 48.6. 이렇게 얘기하면 되겠습니다. 자, 뭐 이거는 뭐 간단하니까 편안하게 보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900 나누기 25인데요. 이번에는 9 곱하기 100 나누기 25로 먼저 보고 100 나누기 25를 먼저 계산하는 거죠. 100을 25로 나누면 4가 나오니까 9, 4, 36이 되는 거죠. 이렇게 해서 뭐 이거는 그냥 간단하게 계산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72 더하기 36을 12로 나누는 것도 배분해서 나눈다고 보시면 되겠고요. 앞에 거는 6이 나오는 거 암산이 되시나요? 6 나오고 뒤에 거는 3이 나오니까 그냥 9가 되겠네요. 또 간단하게 계산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630 나누기 21 곱하기 6인데요. 630하고 21이 왠지 배수 관계라는 게 저희가 암산으로 보이니까 63 곱하기 10 나누기 21 나누기 6 뭐 이런 식으로 나누기를 두 개를 쪼개 놓고 보겠습니다. 그러면 21하고 63을 나눗셈을 먼저 하고요. 여기가 3이 나오겠죠? 그리고 30을 6으로 나눈 거 이게 또 5가 되니까 뭐 이렇게 쓸 수 있겠네요. 결국 요거 두 개 나누어서 이제 3이 나온 결과를 가지고 30 나누기 6이니까 5라고 써주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351도 뭐 동일한 요령으로 350 더하기 1 나누기 25 이렇게 이제 보면 될 것 같고요. 앞에 있는 350이 5의 배수니까 이거 먼저 이제 좀 처리를 하겠습니다. 앞에 있는 350은 5 곱하기 7, 50 곱하기 7이라고 다시 바꿔 쓸 수가 있죠. 50 곱하기 7은 20으로 나누면은 2 곱하기 7로 바뀌니까 14가 되고, 그 다음에 25분의 1이 나오는데 25분의 1은 분자분모에 4를 곱하고 나면 100분의 4니까 0.04가 되겠네요. 그래서 14.04 이렇게 해주면 되겠습니다. 뭐 연산은 뭐 부담되지 않으셨죠? 뭐 쉽게 잘 하셨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 곱셈, 덧셈과 마찬가지로 나눗셈도
이와 같이 수를 좀 분해해서 뭐 직접 계산하는 방법도 물론 있지만 분해해서 계산을 좀 줄여보자라는 취지로 저희가 연습을 좀 해봤습니다. 자, 그럼 다음 페이지로 가서 3페이지 문제 보겠습니다. 자, 다음 나눗셈에서 나머지를 구하라는 문제인데요. 자, 4개의 나눗셈을 합니다. 4개의 나눗셈을 하는데 처음에 2 곱하기 7 나누기 5인데요. 여기서 뭐 14로 만든 다음에 5로 나눠도 뭐 상관은 없지만 뭐 그렇게 하기보다는 역시 5에 관련된 부분을 나눠서 좀 바꿔 보겠습니다. 7을 5 더하기 2로 바꾸는 거죠. 이렇게 이제 바꿔 놓고 그러니까 2 곱하기 5 더하기 2 나누기 5 이렇게 이제 보는 거죠. 이렇게 이제 본 다음에 나누기를 2개를 배분하듯이 이렇게 나눠 놓고 이제 하면 되겠는데요. 앞에 거는 먼저 나눠서 2가 바로 나온다는 걸 알 수가 있겠고 뒤에 거는 4를 5로 나눈 거니까 0.8 2.8이 나온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이것도 이제 연산을 하는데 이거 먼저 계산하고 나누는 게 아니고 연산하기 전에 최대한 5의 배수 부분 쪼개놓고 나눗셈을 한 후에 그 다음에 2를 곱해서 정리하는 방법으로 연산의 순서를 조금 바꾸고 있는 거죠. 자, 2번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거를 다 계산을 끝내놓고 나서 355로 나누는 게 아니고 367하고 355가 좀 비슷한 수니까 얘를 355 더하기 나머지로 바꾸는 거죠. 이 부분을 355 더하기 12 이렇게 이제 바꿔놓고 시작하면 되겠습니다. 제가 좀 잘못 썼죠? 357이죠? 어쩐지 수가 좀 커서 놀랐습니다. 자, 이게 355 더하기 2로 바뀌니까 그 다음에 이제 나눗셈을 들어가는데 나눗셈 들어가기 전에 뒤에 걸 먼저 계산한다는 거죠. 그래서 19 곱하기 355 더하기 2 나누기 355 이런 형태로 고쳐놓고 이쪽 나눗셈을 먼저 한 다음에 그 다음에 19를 곱할 생각입니다. 근데 이거는 355 가만히 있자. 지금 나눗셈을 하는 게 아니라 나머지를 구하라는 문제죠. 그래서 이 0.8 부분을 계산하지 말고 제가 문제를 잘못 지금 봤네요. 나머지를 계산하라고 했으니까 그냥 이 뒤에 남는 2 곱하기 4가 남는 거죠. 나눗셈을 하면 이렇게 되는 거고, 자, 그리고 목과 나머지 컨셉으로 간다는 것은 보시다시피 이 정수 부분 자연수 나누기 자연수에서 목과 나머지를 남기겠다는 거죠. 이걸 저희가 이제 실수 영역까지 수를 확장하고 나면 여기서 끝나기 때문에 나머지가 생기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전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 이 목과 나머지라는 개념은 수의 세계를 자연수 세계로 국한한 상태에서 생기는 것들이거든요. 실수로 수를 확장하고 나면 보다시피 나머지가 남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지금 실수 범위 안에서 이걸 계산해 달라는 것이 아니고 자연수 범위 안에서 나누고 나머지를 따져달라고 해석이 됩니다. 그래서 요거는 실수 범위에서 나누고 나머지가 없는 상태가 되는 거고요. 그래서 요거랑 좀 구분해서 이거는 실수 범위에서 나눗셈의 결과가 나오는 것이고 자연수를 전체 수 세개로 생각하면 이제 나머지가 남는데
여기까지는 똑같습니다. 근데 여기는 나누어 떨어지는 부분이니까 남는 부분은 2 곱하기 2에서 4가 남는 거죠. 나머지가 4가 된다. 이렇게 쓸 수 있겠습니다. 자, 앞부분은 실수 형태에서의 나눗셈에서 나머지가 없는 경우라고 계산할 수도 있고, 자연수를 전체 범위로 본다면 4가 나머지가 된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는데, 지금 이 문제는 나머지를 구하라고 했으니까 자연스럽게 전체 집합이 자연수였구나. 이렇게 거꾸로 저희가 추정을 해서 나머지를 지금 잡았습니다. 자, 두 번째로 다시 갈게요. 두 번째 문제는 나머지를 구하라고 했으니까 일단 여기까지 진행하고요. 355는 여기로 나누어 떨어지니까 나머지가 생기지 않습니다. 그럼 뒷부분, 이 부분에서 나머지가 생기는데요. 19 곱하기 2 나누기 355, 이 부분입니다. 그러면 나머지는 19 곱하기 2가 되는 거죠. 38 이렇게 이제 적어주면 되겠네요. 그래서 이렇게 못과 나머지, 어떤 자연수 범위 안에서는 못과 나머지가 생기게 되는데, 그 계산할 때는 직접 다 연산을 한 다음에 나눗셈 들어가는 게 아니고 일부분을 뜯어서 저희가 나머지를 구하기 좋도록 만들어 놓고 나서 그 다음에 계산을 다 하지 않은 상태에서 나머지가 나올 부분만 우리가 직접 구해낼 수가 있다는 거죠. 뭐 이런 연습, 수를 좀 뜯어서 생각하는 연습을 좀 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번에는 이런 지금 사실들을 일반화시켜서 지금 보고 있어요. 2 곱하기 x 나누기 x 빼기 2라고 했는데 x는 6보다 크다고 했습니다. 문자로 바뀌어서 좀 당황스러우실 수도 있겠습니다. 갑자기 숫자만 잘 나오다가 갑자기 문자가 나와서 조금 당황스러우실 수도 있는데, 지금 앞에 한 게 실은 잘 보시면 알겠지만 7은 5 더하기 2였고 357은 355 더하기 2였거든요. 그러니까 이거 두 개를 일반화시켜서 제가 이제 문자로 표현해 본 겁니다. 그러면 2 곱하기 x 빼기 2 더하기 2라고 지금 바꿔 쓸 수 있죠. 자, 이렇게요. 방금 전에 저희가 했던 것을 이제 문자를 통해서 일반화를 시켰습니다. 이 부분이 앞으로 저희가 대수에서 해야 되는 작업들인데요. 저희가 구체적인 수만 가지고 쭉 진행하는 것이 아니고 수를 좀 하다 보면은 이것을 좀 일반화시켜서 문자로 다시 표현할 수가 있게 되는데요. 그거를 지금 연습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x를 x 빼기 더하기 2로 일단 바꿔놓고 x 빼기 2로 나누게 되면 이 부분은 나눠 떨어지니까 이 부분이 나머지가 생기는 부분이겠죠. 그래서 2 더하기 2에서 4가 나오는데요. 나머지 후보가 지금 4입니다. 근데 아직 4가 확실하진 않아요. 이 나누는 수가 4보다 이 나누는 수가 4보다는 커야 되는데 마침 x가 6보다 크다고 했으니까 이 수 자체가 지금 4보다 큽니다. 그래서 나머지가 4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죠. 만약 x가 5 정도 되는 수였다 하면은 여기 이제 3으로 나눈 거거든요. 그럼 나머지가 4가 아니고, 예를 들어서 이제 x가 5였다라고 치면은 지금 이 식이 어떻게 바뀌냐 하면 2 곱하기 3 더하기 2를 3으로 나누게 돼서, 얘는 분명히 3으로 나눠 떨어지는 부분이지만 이 뒷부분도 여전히 3으로 나눌 수 있는 여지가 좀 있거든요. 그래서 결국 얘는 3의 배수 아이고 말이 자꾸 안 나온다. 나머지가 생기지 않는 부분이고 여기가 나머지가 생기는 부분인데 그냥 4가 되죠. 근데 3보다 크잖아요. 4 나누기 3에서 나머지가 다시 1이 됩니다. 그래서 나머지를 4라고 얘기할 수 없거든요. 그래서 x가 6보다 크다라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조건이죠. 이 조건이 있어야, 보다시피 x가 5만 돼도 x 빼기 2가 지금 3이 나오기 때문에 4를 다시 3으로 또 나눠줄 수가 있어요. 4가. 그래서 나머지는 1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이런 것 때문에 이 조건이 지금 필요했던 거죠. 그래서 여기가 4보다 큰 수가 되는 바람에 4가 나머지가 될 수 있는 겁니다.
제가 좀 말을 좀 어렵게 한 것 같긴 한데 이해는 되셨을까요? x가 6보다 크다라고 돼 있는 상황이 필요했다. 이것 때문에 나머지가 4라고 얘기할 수 있다. 이거 제가 지금 설명을 드렸는데 뭐 좀 다 이해는 되셨을까요? 예,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네 번째 문제 보겠습니다. 800을 189로 나누는 거. 요것도 잘 보시면 이 문제들하고 실은 똑같은 맥락으로 출제를 했거든요. 요거를 이제 잘 보실 때 189에 해당하는 게 이 뒤에 나누고 있는 것들 있잖아요. 그럼 앞에 있는 걸 189로 어떻게든 좀 표현해서 쓰는 게 좋겠다는 생각이 일단 드는데 189는 그럼 어떻게 만들어졌냐? 200에서 11을 뺀 거 아니냐? 이렇게 보자는 거죠. 그러면 여기가 마침 800입니다. 800을 4 곱하기 200으로 놓을 수 있고 200을 다시 200 빼기 11 더하기 11 이렇게 쪼갤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 맞춰서 200 빼기 11이란 꼴을 만들어주기 위해서 이 안에 하나 만들고 괜히 11을 뺄 수 없으니까 더하기 11에서요. 이걸 전체적으로 200으로 만들어서 4를 곱한 상태로 만듭니다. 나누기 200 빼기 11 뭐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자는 거죠. 이렇게 수를 뜯는 게 조금 까다롭습니다. 이거 뭐 직접 계산을 물론 할 수도 있죠. 800을 189로 나눠서 직접 계산을 해볼 수도 있는데 그렇게 안 하고 지금 위의 맥락을 그대로 이어받아서 저희가 한번 해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 189에 맞도록 여기 189 더하기 11로 쪼갠 거죠. 여기 189죠. 자, 그렇다면 앞부분은 나눠 떨어지는 부분이니까 뒷부분 44 부분이 아마도 나머지 후보가 되는데 44가 189보다 작잖아요. 44가 이제 나머지가 되는 거죠. 그래서 실제로 나눗셈을 하지 않은 상태에서 나머지 후보들을 만들어 놓고 지금처럼 나머지 후보들을 만들어 놓고 그것들을 이용해서 나머지를 구하는 이런 어떤 수의 분해에 관련된 내용이었습니다. 이렇게 하면 약간 나머지 구할 때는 조금 편할 수 있겠죠. 직접 계산을 안 하고 좀 줄여서 할 수 있다는 얘기니까 나눗셈 하실 때 이제 목적에 따라서 나머지만 구한다 하면은 그 나머지만 구하도록 수를 잘 쪼개서 계산할 수 있다. 이런 것을 좀 연습해 봤습니다. 내용은 크게 어렵지 않으실 것 같은데, 그죠? 근데 다만 이런 습관이 안 돼 있으시면 그냥 나눗셈 바로 하기 쉽거든요. 그래서 그 나누는 수하고 나눠지는 수를 잘 보시고 수를 적절히 이제 분해하는 이런 연습이었습니다. 자, 여기까지는 뭐 그냥 그래도 뭐 3번만 좀 약간 저거 뭐지 싶었을 것이고 아마 대부분은 숫자니까 직접 나눠도 계산은 되거든요. 그래서 3번 부분만 좀 약간 문자가 들어가서 조금 쉽지 않으셨을 것 같기도 합니다. 근데 이런 연습을 자꾸 해주셔야 돼요. 제가 자꾸 시킬 겁니다. 이 대수라고 하는 단원이 워낙 이제 수를 다루면서 그것을 좀 일반화시키고 문자를 통해서 일반화시키고 기호를 통해서 압축하고 이 과정을 저희가 공부하는 것이기 때문에 앞으로도 제가 계속해서 이제 이런 문자를 좀 사용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자, 그럼 4번으로 넘어갈게요.
자, 이번 계산의 주제는 담을 계산하라고 했는데 뭐 실제로 그냥 나눠버리면 되죠. 그래서 저희가 못할 계산은 아닙니다. 그냥 나누면 되는데 제가 이제 나누는 데 있어서 9로 나누면 좀 불편하잖아요. 근데 이 나누는 수의 특징을 가만히 봤더니 10 빼기 1, 10 더하기 1, 100 빼기 1, 100 더하기 1 이런 좀 좋은 특징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100에 가까운 10의 10진수의 10의 거듭제곱에 가까운 수들로 나눌 때 직접 나누는 것보다 조금 우리가 보수라는 것을 이용해서 접근해주면 조금 더 쉽지 않겠냐, 뭐 이런 주제를 제가 좀 다뤄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2120이 나누기 9인데요. 9를 전 시간에 저희가 10 빼기 1로 봤고요. 이것을 1바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이 바 표현 기억나실지 모르겠네요. 이 빼기 부분을 발을 씌워서 쓰고 나머지 부분은 이제 양수 부분 처리를 하는 이런 표현이었습니다. 기억나시죠? 우리 지지난 시간에도 잠깐씩 했었는데, 그 기억이 안 나시면은 마이너스 1 부분을 그냥 이렇게 표현해서 쓴다. 위에다가 발을 올려놓고 쓴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어떻게 좀 기억나시죠? 네. 아, 예. 감사합니다. 자, 그러면 이거를 실제로 2122를 9로 나누면은 계산할 때 92 18, 93 27, 95 45, 7 이렇게 해서 235가 몫이고 나머지가 7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거든요. 네, 이렇게 계산할 수도 있지만 제가 지금 하려고 하는 건 이렇게 하자는 겁니다. 아무래도 9라는 수가 좀 부담이 되니까 나누기 1, 1바 이렇게 놓고 계산을 할게요. 그럼 처음에 2를 하게 되면 2하고 2바가 들어가서 32가 나오고 3으로 하면 3바가 들어가서 52가 나오고 5 하면 5바가 되면서 7이 나온다. 뭐 이렇게 계산할 수도 있지 않겠냐라는 겁니다. 이게 빼기가 붙어 있는 거니까 빼기에서 더하기가 된 거죠. 그리고 33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마이너스 3이라는 뜻이니까 위에서 아래 빼주면 더하기로 바뀌어서 52가 되는 거고요. 5바도 마찬가지로 여기에 더하기로 바뀌어서 7이 나오는데, 이렇게 해주면 저희가 이제 곱셈을 조금 더 편하게 할 수 있죠. 92 18, 93 27, 95 45 이렇게 써서 빼는 것보다는 그냥 이 자릿수 하나에만 집중해서 그냥 빼주면 되고 윗자릿수는 그냥 자동적으로 맞으니까 이렇게 이제 처리하면 약간 계산이 쉬워진다? 뭐 이런 겁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또 요거랑 관련해서 이 조립제법이란 거를 또 잠깐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건데요. 자, 요거는 이제 중학교 과정에선 소개가 안 되고 이제 고등학교 1학년 과정에 조립제법이라는 것이 나옵니다. 혹시 기억이 나실까요? 고1 과정에 나왔던 조립제법이란 거 혹시 들었던 기억이 나십니까? 네. 조립제법, 네, 이름만 기억이 나고요. 아, 예. 이름이라도, 나머지는, 네. 예. 이름이라도 기억이 나면 다행입니다. 조립제법이 뭐냐 하면, 그 조립제법은 이제 다항식 나눗셈입니다. 그래서 이제 예를 들어서 x제곱 더하기 3x 더하기 3을 x 빼기 1로 나눌 때 목과 나머지를 구해라. 뭐 이런 다항식이거든요. 이 다항식을 나눗셈 할 때 개수만 적고 나눗셈을 좀 간단히 하겠다라는 겁니다. 실제로 요거 나눗셈은 제가 잠깐 보여드릴게요. 그러면 x 적으면 x제곱 빼기 x가 되고 빼서 내려가면 4x 더하기 3이니까 더하기 4 하면 4x 빼기 4가 돼서 7. 이렇게 이제
나오는 거거든요. 요게 이제 다항식의 나눗셈인데 그냥 일반 수의 나눗셈하고 거의 똑같죠. 이렇게 하시면 되는데 요거를 개수만 적어서 이렇게 적는 나눗셈, 요거 기억이 났을런가 모르겠는데요. 자, 여기다 1만 적습니다. 가만히 보시면은 이쪽 개수는 어차피 여기도 개수가 1이니까 이 개수를 그냥 따다가 그대로 갖다 쓰면 되거든요. 그래서 이 개수 1은 그대로 씁니다. 1이라고 내리시고요. 그걸 곱해서 올립니다. 이 과정이 뭐냐 하면 여기는 빼기 1로 되어 있는데 여기는 더하기 1로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지금 몫을 찾기 위해서 그 몫에 곱해진 개수 1이라는 개수는 여기 있는 개수를 그대로 받아서 적어서 곱해서 여기다 적는 거니까 여기는 1을 그대로 쓰겠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1은 그냥 내리겠다는 것이고요. 그래서 이 부분을 없애고 이것만 가지고 옆에다가 붙여서 계산하겠다는 겁니다. 지금. 그래서 1이 내려오고 나서 곱해서 1에다 1을 곱해서 다시 이쪽으로 올립니다. 그 과정이 이제 여기 1에다가 마이너스 1을 곱해서 내리는 과정이죠. 자, 그래서 여기서 생긴 이 몫의 1에 해당하는 것을 이제 이거는 신경 안 쓰시고 요것만 신경 씁니다. 왜냐하면 요거는 자동적으로 다 없어지면서 내려가니까. 그러니까 1을 곱해서 여기다 적고 빼기로 내려가니까 더하기로 바뀌죠. 처음부터 이거를 더하기로 고쳐놓고 내려간 거 올리고 그냥 더해서 내려버리겠다는 얘기입니다. 그냥 마이너스 1을 곱해서 적고 빼니까 여기선 더하기로 바뀌어서 4가 되잖아요. 그래서 이거를 그냥 더하기 1로 아예 고쳐놓고 내린 다음에 곱해서 올려서 그냥 더해서 4가 나옵니다. 이렇게 만들어진 4를 가지고 다시 4를 곱해서 첫 번째 항을 없애버릴 것이기 때문에 이 4가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여기 4에 해당하는 거, 이 4에 해당하는 것이 여기 다시 적히게 되는데 그 4가 지금 이겁니다. 그래서 4를 곱하고 나면 여기가 앞부분은 어차피 이 개수를 맞춰줘서 곱하면서 없애버리게 되니까 중요한 것도 뒷자리만 중요하죠. 4를 마이너스 4를 해준 다음 빼서 7이 나오는데 이번엔 마이너스가 아니라 플러스 4를 적어놓고 더해서 내려보내는 거죠. 여기 이제 7이 나오고 여기 7이 나옵니다. 자, 이렇게 이제 계산을 하는데요. 오랜만에 보셔서 이것 좀 굉장히 어려워 보일 수도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까지 적힌 게 몫이에요. x 더하기 4, x 더하기 4고요. 여기 적힌 7이 나머지입니다. 이렇게 해서 단 두 줄 만에 이 나눗셈을 하겠다는 게 바로 조립제법입니다. 이것은 이제 고등학교 1학년 때 저희가 배우는데 아마 좀 잊고 계셨겠죠. 근데 이렇게 보시니까 좀 이해는 되십니까? 이 과정이 축약이 돼서 이쪽 가 있다는 거는 좀 이해가 되십니까? 저기 예. 그 나누는 수 1은 어디에서 나온 건가요? 요 수요? 네, 네. 그 수는 여기 마이너스 1 부분을 플러스 1로 바꿔서 쓴 겁니다. 네. 그래서 이 부분을 플러스 1로 바꿔서 적어 놓고 그 최고차항 개수인 1이 내려가는 과정이 바로 이 1이 내려가는 과정입니다. 1을 저희가 받아서 올리잖아요. 몫을 구할 때. 네. 그래서 그 1을 그대로 여기서 받아서 올리기 때문에 1이 그냥 내려온다라고 저희가 해석을 한 거고요. 그 다음에 앞부분은 어차피 최고차항 맞춰줘서 없어져 버리니까 중요한 건 뒤의 항이잖아요. 뒤의 항을 보기 위해서 네. 1에다 마이너스 1을 곱해서 적어 놓은 거, 마이너스 x 곱해서 적어 놓은 거를 빼기로 내려온 걸 빼서 더하기로 결국 바뀌니까 처음부터 더하기로 해놓고 더해서 내려보낸 겁니다. 빼기가 아니라 그냥 더하기 한 번으로 바꾼 거예요. 네. 예. 그래서 여기 4가 되는 과정이 3하고 마이너스 1을 빼서 결국 더하기 1이 돼서 4로 내려가는데 애초에 더하기로 바꿔놨으니까 그냥 더해서 내려보내면 4가 되는 거죠. 그래서 4가 나왔고요. 그 4를 맞춰서 여기다 다시 적어서 4를 없앨 것이기 때문에
이 4를 그대로 받아서 몫이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나머지 부분, 이 부분이 마이너스 4가 되는 과정, 요거 마이너스 4가 다시 빼줘서 더하기로 바뀌어서 내려가니까 그냥 이걸 더해서 내려보내면 7이 되는 거죠. 그래서 나머지 나오고 몫이 나오는 과정을 아주 간단하게 처리한 게 바로 조립제법입니다. 어떻게 조금 이해는 되셨나요? 하나 더 예를 해볼까요? 네. 그럼 하나 더 예를 한번 또 풀어볼까요? 네. 예, 직접 한번 그럼 해보시죠. 제가 문제를 하나 내드릴 테니까 한번 풀어보시고 그 조립제법을 한번 연습을 하신 다음에 다시 원래 문제로 돌아오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그렇다면 x 3승 빼기 2x 제곱 더하기 3x 빼기 4 이렇게 돼 있는 다항식을 x 더하기 1로 나누는 거 요거 한번 해보시죠. 조립제법으로 한 1분 있다가 답 맞춰 보겠습니다. 목과 나머지를 밝혀주시면 됩니다. 자, 처음에는 개수만 이렇게 따다서 적으시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네모 만드시고 여기는 더하기 1이니까 빼기 1로 적어주시는 게 시작입니다. 이렇게 놓고 이제 시작하시는 거고요. 그 다음에 아까랑 동일합니다. 이 개수 1이 그대로 곱해져서 없어질 예정이기 때문에 1은 그대로 내려오고요. 자, 요렇게 이제 진행하시면 되는데, 자, 계산 다 하셨나요? 마이너스 13 맞는지 모르겠습니다. 나머지요. 몫은 뭐가 나오십니까? x 제곱 마이너스 3x 플러스 9. 예. 맞으신 것 같은데요? 같이 한번 보시죠, 그러면. 일단 x 적고요. x 제곱 적어야겠네. x 3승 더하기 x 제곱 나오고 빼기니까 마이너스 3x 제곱 더하기 3x 빼기 3x 하면은 마이너스 3x 제곱 빼기 3x 6x 빼기 4 그리고 더하기 6 하면은 6x 더하기 6 해서 마이너스 10 이렇게 나오네요. 아, 네. 예. 9가 아니고 네, 6 맞습니다. 예. 예, 그리고 여기 마이너스 10 나오셨나요? 끝에? 나머지? 아, 네. 예. 일단 3을 9도 착각해서. 3,3을 9로 착각하셨군요. 예, 그러면 여기서 조립제법으로 다시 보겠습니다. 1은 그냥 내려왔고요. 곱해서 마이너스 1 올라갔고요. 더해서 마이너스 3 내려갑니다. 그 과정이 지금 여기 나오는 이 과정이죠. 요거 마이너스 3이 지금 나온 과정이고요. 그거를 다시 받아서 마이너스 3이 다시 올라가니까 어차피 여기 적힌 게 바로 몫으로 다 올라갑니다. 이것도 이제 몫으로 여기로 올라가죠. 여기 7 곱해진 것도 받아서 내려가고 올라가는 상태고, 그 다음에 얘들 곱해서 3이 된 상태. 그게 바로 이거죠, 지금. 여기 3으로 올라가고, 더해서 6이 돼서 내려가고요. 그 6이 나온 거죠, 지금. 그리고 마이너스 6 올라가서 더해서 마이너스 10 나오면서 끝납니다. 그래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게 이 계산 과정을 그냥 숫자만 가지고 계산하는 것이기 때문에
굉장히 편해요. 그 1차식으로 나눌 때 저희가 많이 씁니다. 이렇게 이제 몇 차씩 나오든 간에 1차식 나오면은 이 개수가 1이어야 되고요. 최고 그 x 나누는 항의 개수가 1이어야 되고, 여기 적힌 것을 상수항만 마이너스로 붙여서 이쪽 적고요. 내리고 올리고 올리고 해서 계산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게 조립제법이었습니다. 그래서 뭐 보시면은 뭐 당연히 그렇게 되는 건데 압축을 정말 신기하게 잘 시켰죠. 참 옛날 사람들이 참 이런 지혜가 참 대단한데, 어쨌든 뭐 이렇게 이제 전개가 됩니다. 자, 그거를 제가 지금 1번 문제를 풀다가 여기로 내려왔는데요. 이걸 이용해서 이제 해볼게요. 이 x 자리에 실은 10이 들어갑니다. 10이 들어가면 이제 십진법으로 바뀌거든요. 그러면 10이 들어갔다고 가정하고 조립제법을 써버릴게요. 여기는 x 빼기 1로 해석할 수 있으니까 그냥 1이라고 적고 이제 푸는 겁니다. 자, 그 과정을 이제 보여드릴게요. 자, 문제로 돌아와서 이게 지금 x, 아까 저희가 x라고 썼던 것이 바로 10입니다. 그럼 x 3승 x제곱 x가 곱해져 있는 상황이고, 여기는 x 빼기 1이라고 되어 있는 상황인 거죠. 자, 그래서 2, 1, 2, 2를 x 빼기 1로 나누는 거니까 2를 여기다 적습니다. 그럼 2 내려오고 2 올라가고 3, 3, 5, 5, 7 끝났죠. 그래서 2, 3, 5가 몫이 되고요. 7이 나머지가 됩니다. 이렇게 이제 활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10에 가까이 있는 이런 수로 구성되어 있으면은 저희가 이렇게 바나 보수를 이용한 나눗셈으로도 이제 처리를 할 수가 있고, 아니면 이렇게 조립제법을 바로 써버릴 수도 있거든요. 조금 뭔가 신기하시죠? 뭔가 좀 당한 것 같은 느낌이 좀, 뭔가 속은 것 같은 느낌이 들 수도 있겠습니다. 이해는 되셨나요? 네. 예. 그 1번을 이렇게 푸는 것도 좀 이해는 되시나요, 그러면? 네네. 예. 네. 예. 그래서 뭐 이 나눗셈도 좋고요. 이게 가장 기본이고 저희가 알고 있는 거고, 이제 다나 보수를 이용한 풀이로 가면은 이것도 뭐 이거보다는 약간 계산이 좀 쉽긴 하거든요. 뭐 똑같은 결과 나오고, 이거를 줄여서 그냥 조립제법으로 가면은 그냥 한 번에 그냥 답이 나옵니다. 뭐 요거를 좀 보여드리려고 제가 이 문제를 갖고 왔고요. 자, 그래서 첫 번째 문제는 보다시피 이렇게 나눠 가지고 아까 몫이 235가 나왔죠? 235, 나머지가 7이었던가요? 이렇게 이제 정리가 되겠습니다. 아이고, 잘 안 보이시겠네요. 이게 불빛 때문에. 예. 자, 두 번째 문제도 그러면 동일한 요령으로 제가 생각해 보겠습니다. 2, 1, 4, 9를 11을 나눠 가지고 문제를 풀어주면 되죠. 이거는 뭐 어렵지 않으니까 그냥 나눠 버려서 풀어도 될 것 같은데, 이거를 뭐 일단은 답부터 먼저 구해 보겠습니다. 나누면 1 해가지고 11에서 104 나오면 9인가요? 99하고 59니까 5해서 55에서 4가 남습니다. 그래서 몫은 195고 나머지가 4가 되는 이런 나눗셈인데요. 요거를 조립제법으로 하는 게 더 어려울 수도 있겠네요, 이번엔. 이렇게 해서 답은 저희가 알고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보수 풀이는 더 없고요. 이게 11이니까 그냥 이렇게 나누는 풀이밖에 없죠. 요거를 조립제법으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거는 x 더하기 1이니까 마이너스 1을 여기다 적고 시작하는 거죠. 자, 그러면 2 내려오고요. 마이너스 2 올라가고, 그러면 마이너스 1이 돼 있죠. 그럼 1 올라가고 5 내려오고 마이너스 5하고 4가 남네요.
자, 이렇게 그냥 처리를 해놓고 요거를 이제 해석만 잘 해주시면 되죠. 이거는 2, 1, 바, 5라고 해석할 수 있으니까 이거는 200에서 10을 빼라는 얘기니까 195라고 해석이 됩니다. 요 부분만 이렇게 이제 번역을 잘 해주시면 그럼 몫은 195고 나머지가 4가 되는 이런 결과가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것도 조립제법을 이렇게 하고 특히 이런 거 나오면은 적절하게 바나 보수로 해석을 하시고 그 원래 수로 이렇게 고쳐주시기만 하면 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나눠도 되고 또 이 방법도 가능은 하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어떻게 좀 이해는 되시나요? 아까랑 조금 달라져서 또 약간 좀 새로운 부분이 좀 있긴 있는데. 아, 네. 예. 제가 너무 있구나 하고 보고 있습니다. 예. 제가 좀 너무 어려운 거 지금 가르쳐 드리는 것 같기도 하고. 지금 바로 이해는 잘 안 되시죠, 지금? 네, 아, 이런 방법도 있구나 예. 하고 있고요. 예. 아, 네. 아, 수학이 예. 이제 좀 정확한 어떤 방식이 있고 예. 답이 있고 예. 이런 좀 이제 그냥 학문이라고 이제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예. 갑자기 이제 파도처럼 너무 걷잡을 수 없는 아이디어로 이제 확산을 너무 시켜야 되는 거 아닌가 이런 느낌? 예. 그렇죠, 이게. 열심히 보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게 약간 생소한 것들을 제가 좀 보여드리니까 조금 좀 신선하지만 좀 어렵게 느껴지실 수가 분명히 있을 것 같아요. 네, 아무래도 제가 이제 이 저희가 수업을 통해서 뭐 기존에 저희가 알고 있는 것도 확인을 하지만 최근의 어떤 경향이라든가 이제 최근 교육과정의 변화라든가 혹은 옛날 사람들이 했던 어떤 방식들 이런 것들을 이제 잘 융합해서 약간 새로운 해석이 또 가능하기도 하거든요. 그거를 제가 좀 살짝 보여드리려고 지금 약간 새로운 것들을 좀 알려드리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예. 그래서 내가 약간 말랑말랑해지는 느낌 가지시면 좋고요. 자, 그래서 몫은 195, 나머지는 4로 일단 정리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일단 그냥 나누시는 거는 뭐 잘 하시니까요. 뭐 그 방법으로 답을 다 내셔도 되고, 뭐 이렇게 됐던가요? 근데 이제 이런 방법들을 통해서 조금 더 간단하게 계산해 보자는 거죠. 99로 나누는 거 이런 것들이 실은 실제로 나눗셈 하려면 좀 불편하거든요. 20, 220 나누기 99. 이게 약간 좀 부담스러운 숫자지 않습니까? 그래서 실제로 나누려고 하면 얼마지 하고 일단 2, 9, 28, 9, 28에서 적고 빼서 420 나오면 0, 4, 6, 36. 뭐 이렇게 이제 나눗셈을 하는 게 우리 뭐 기본적인 풀이가 되겠습니다. 이렇게 어렵지 않게 잘 해내시겠죠? 204가 몫이고 나머지는 14가 나온다 이렇게 되는데 요거를 99라는 수가 조금 부담스러우니까 보수를 이용할게요. 혹시 100에서 2를 뺀 거니까 100일 바라고 일단 고쳐놓고요. 100일 바로 계산을 해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처음부터 이제 바로 202바. 요 나오는 과정이 조금 더 편안하죠, 아무래도. 99에다 2를 곱하는 것보단 100일에 2 곱하는 게 훨씬 더 좀 편안하니까 이렇게 되고, 이건 마이너스 2라는 기호니까 빼면은 420이 나오겠죠. 그러면 0 하나 붙이고 4 하면 404바가 돼서 빼주면 20, 뭐가 좀 다르네? 24 이렇게 되네요.
404. 아, 제가 이거 잘못했네요. 36, 36이니까 이거를 잘못했습니다. 396이죠? 아, 이런 실수를 했네요. 24. 이렇게 이제 써줘야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이제 쓸 수 있는데, 자, 발을 써서 하면은 훨씬 더 계산이 좀 편하죠. 아무래도 99 곱하는 것보다는 조금 나으니까 역시 이제 이렇게 100에 좀 가깝다 싶으면은 100 빼기 1로 바꿔서 나눗셈을 해주시는 게 조금 더 간단하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일단 이렇게 계산하고 이것도 조립제법으로 혹시 되지 않을까. 제가 이거는 보여만 드릴게요. 그러니까 조립제법도 그 숙달이 되셔야 이게 의미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저희가 약간의 고등학교 과정의 어떤 방법들을 살짝 갖고 와서 다항식이 아니라 숫자로 된 식에다가 지금 적용을 해보고 있는데, 어차피 이제 고1 과정으로 가면은 이런 것들을 이제 다항식이라는 입장에서 다 배우는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어차피 나중에 배울 거 이제 숫자로 바꾼 이 상태에서도 한번 써먹자. 그런 그 수준에서 지금 알려드리고 있는 거고요. 그래서 답은 나왔습니다. 몫이 200수하고 나머지가 24가 되는데, 요거를 조립제법으로도 한 번 더 해보겠습니다. 조립제법이라고 하면은 이게 x제곱 빼기 1이거든요. 그러니까 x가 10이니까 이게 x 4승, x 3승, x제곱 x 곱해진 상태로 다 번역을 하시고, 이건 x제곱 빼기 1로 번역을 하십니다. 자, 그 상태에서 일단 숫자들을 그대로 적어 놓고요. 20, 220 이렇게 적어 놓고, x제곱 빼기 1이니까 1만 넣겠습니다. 그 빼기 1을 더하기로 붙여 쓴 거죠. 그리고 두 자리씩 x제곱이 있으니까 두 자리씩 끊어서 이동할 거니까 두 자리를 끊는 게 아까랑 달라진 점입니다. 먼저 2가 내려오고요. 그 다음에 2 곱해서 올라가고 더해서 내려갑니다. 그러면 더해서 내려왔고요. 그 다음에 2를 다시 곱해서 올리고 내리면 24가 나오죠. 여기는 공 하나 붙이시고요. 이렇게 계산하면 몫이 204고 나머지가 24라는 것을 또 바로 알 수 있습니다. 약간의 조립제법 응용으로 그냥 이렇게 돼 있는 경우도 이렇게 살짝 두 자리씩 끊어서 나눗셈으로 좀 진행해 봤고요. 얘도 뭐 동일하겠죠. 지금 101이니까 실제로 나눗셈을 한번 해서 답을 구해 놓고, 이거는 더하기 부분이니까 뭐 보수 처리를 할 수가 없죠. 나눗셈 하나 하고, 그 다음에 조립제법으로도 한 번 더 연습 삼아서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8, 1, 2, 3, 9를 100일로 나누면 먼저 8, 808 하고 4, 3, 9가 나오니까 봉 하나 붙이고요. 4 붙이면 404, 35. 몫이 804고 나머지가 35라는 거는 뭐 금방 나오는데요. 이것도 조립제법으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조립제법으로 한번. 그러면 8, 1, 2, 3, 9 먼저 적고요. 이 개수가 x제곱 더하기 1이니까 빼기 1 이렇게 하나 적어 놓고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두 자리씩 끊어 놓고 8 내려왔고요. 마이너스 8로 올라가고 4 내려오고 그 다음에 마이너스 4가 되고 35가 돼서 내려옵니다. 그리고 여긴 공 하나, 두 자리니까 공 하나 더 붙이고요. 몫이 804, 나머지가 35. 뭐 이렇게 제가 너무 좀 빨리 했죠? 제가 좀 빨리 한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해서
그 10원절이 10근방에 있는 수들은 직접 나누기도 가능하고 아니면 보수 처리를 해서 나누는 게 조금 더 편안합니다. 계산하기는. 그래서 보수 처리해서 나누는 방법도 있고요. 아니면은 조립제법의 약간의 응용으로 이렇게 문제를 풀어볼 수도 있겠습니다. 조립제법 부분은 제가 이제 이렇게 가능하다라는 것을 보여드리려고 한 거고, 조금 숙달시키기 좀 어려우시면은 그냥 저런 것도 있구나 정도 하시고 넘어가도 뭐 괜찮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나눗셈은 이 정도 하고요. 그 다음에 지난 시간에 분수에서 분수 연산하는 거를 제가 말씀 안 드려서 그것만 조금 더 말씀드리고 잠깐 쉬었다가 하겠습니다. 자, 분수끼리 연산을 한다고 하면은 뭐 사칙 연산이죠. 덧셈, 뺄셈, 곱셈, 나눗셈. 뭐 네 가지가 있는데 뭐 어려운 내용은 아니고요. 다 아시는 내용입니다. 뭐 예를 들어서 이제 말씀드리면 그 3분의 1 더하기 5분의 1 뭐 이런 문제가 있다 하면 이거 기본적으로 분수 연산은 덧셈, 뺄셈은 통분해서 정리한다가 기본이죠. 통분해서 정리해서 분자, 분모를 각각 여기는 15로 통분해서 15분의 5 더하기 15분의 3, 15분의 8. 요것이 이제 기본이죠. 분수 연산에서. 저희가 이제 아마 초등학교 때 이거를 처음 배울 때는 그림으로 이제 이렇게 설명을 주로 합니다. 3분의 1은 이 부분이고 5분의 1은 이 부분인데 두 개를 더하자. 뭐 이렇게 이해를 하죠. 그래서 이거를 직접 더하고자 할 때는 잘 쪼개가지고, 그러니까 여기를 이렇게 또 세로로 쪼개서 이쪽 부분을 더해달라고 해석을 하는 거죠. 그러면 이제 겹치는 부분이 생기니까 겹치는 부분은 여기다 하나 더 올려두면 되는 거죠. 결국 세봤더니 총 15칸이 생겼고 8칸이 색칠이 되더라. 이렇게 이제 저희가 이해를 합니다. 분수는 왜 통분을 할 수밖에 없냐? 같은 단위로 쪼개가지고 그걸로 이제 표현하기 위해서 5와 3으로 쪼개지는 총 15가지 칸을 가지고 저희가 이제 설명해야 되니까 통분이라는 개념으로 자연스럽게 이제 연결이 됩니다. 이게 이제 분수 덧셈 뺄셈이었고요. 곱셈 같은 경우는 그냥 분자 분모끼리 곱하는 거죠. 분자끼리 분모끼리. 그래서 뭐 그림으로 보자면 이런 거죠. 여기 다시 그려야겠네요. 자, 3분의 1에다가 곱하기 5분의 1을 한다. 자, 그러면 이것을 전체로 보고 이것을 다시 5등분 하라는 얘기니까 이쪽으로 들어가면서요. 결국 그 중에 5개 중 하나에 해당하는 이것만 살아남습니다. 그러니까 결론적으로는 전체 개수가 또 15개로 쪼개지면서 그 중 하나가 되는 거죠. 그래서 3분의 1 곱하기 5분의 1은 15분의 1 이렇게 이제 저희가 이해를 하고요. 나눗셈은 역수를 곱한다.
이렇게 이제 이해를 합니다. 그래서 a분의 b 나누기 c분의 d는 a분의 b 곱하기 d분의 c, 그 역수 분자 분모를 바꿔치기 한 것의 곱으로 이제 바꿔서 처리를 합니다. 뭐 이게 기본적인 분수 연산이고 뭐 다 아시는 내용일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번분수라는 게 있죠. 뭐 여러 번 많이 이런 번자인데 번분수, 이게 잘 안 보이시겠네요. 오늘 그 조명 때문에. 번분수. 자, 이거는 a분의 b, c분의 d. 이게 분수 안에 분자 또는 분모에 또 다른 분수가 들어가 있는 경우를 번분수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 경우는 이렇게 얘기할 수 있죠. c분의 t 나누기 a분의 b니까 c분의 d 곱하기 b분의 a. 나눗셈은 역수곱이라고 했으니까 이렇게 고쳐주시면 결국 bc분의 ad 이렇게 이제 바뀌거든요. 자, 그래서 그걸 시각적으로 좀 보자면 bc 이쪽 부분이 이제 분모가 되는 것이고, 요거 두 개 ad 곱한 게 이제 분자로 가는 거죠. 이제 보고 나서 그냥 바로 요 연산을 이제 했다 이렇게 보셔도 되고, 아니면 또 이렇게 해석할 수도 있습니다. 이게 분모하고 분자의 똑같은 수를 곱해서 처리를 하는데 b분의 a를 분자 분모에 똑같이 곱했다고 생각할게요. 그러면 곱하기 1이거든요. 분자 분모에 b분의 a를 동시에 곱한 거니까. 그럼 얘가 이제 1이 돼서 사라지고요. 분자만 남게 됩니다. 분자가 바로 bc분의 ad가 되니까 bc분의 ad가 나오는 건 당연하다. 이렇게 이제 보실 수 있겠습니다. 뭐 어떻게 해석해도 되는데 결국 이제 번분수 처리하는 거, 요거 두 개가 분모로 가고 이거 두 개가 분자로 간다. 이렇게 이제 정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또 1시간이 좀 흐른 것 같아서 약 5분 정도 쉬었다가 그다음 약수배수 소수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5분 뒤에 뵙겠습니다. 자, 4페이지입니다. 약수배수 소수입니다. 지난 시간에도 잠깐 소개를 시켜드렸는데요. 그 약수배수 소수라는 말은 기본적으로 저희가 다루는 수 세개가 자연수 세개입니다. 또는 확장했을 때 정수까지도 포함할 때도 있는데요. 어쨌든 이 범위 안에서 약수배수 소수라는 말을 쓰고요. 실수나 유리수까지 포함하게 되면 더 이상 그 약수배수 소수라는 말이 좀 차지할 영역이 없어집니다. 그래서 이런 말을 했다는 것 자체가 저희가 자연수라는 범위 또는 정수라는 범위 안에서 수를 다루고 있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정의는 지난 시간과 똑같습니다. A는 BC로 표현되는 A, BC는 당연히 자연수 또는 정수. 처음에는 중학교 때는 자연수 범위 안에서 다루고요. 고등학교 올라가면 이제 정수 범위 안에서 똑같이 정의를 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자연수 또는 정수라고 부르는 거는 그 학교, 그러니까 중학교냐 고등학교냐의 차이고, 약수배수 소수 다룰 때 약수배수의 정의는 똑같습니다. 이렇게 이제 하시면 되고요. A는 B 곱하기 C라고 표현이 되면 A를 이제 B 또는 C 배수라고 부를 것이고, BC는 A의 약수 또는 인수라고 부릅니다. 요거는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 정의이기 때문에 그냥 저렇게 부르는 거구나 하고 받아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A가 B의 배수가 되거나 또는 B가 A의 약수가 되려면 A를 B로 나눴을 때 나머지가 0이 되면 되겠죠. 약수배수를 판정하는 방법은 일단
곱으로 바로 쪼개서 확인하는 방법도 있고 나눠가지고 나머지가 0인지 확인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곱으로 확인하냐 나눗셈으로 확인하냐 뭐 이런 약간의 차이는 있지만 어쨌든 같은 말이다. 나눴을 때 나머지가 0이면은 약수배수 관계가 된다. 또는 곱하기로 표현되면은 그게 약수배수 관계가 된다. 뭐 보는 입장에 따라서 약간 다를 뿐이지 같은 말이기 때문에 나눗셈으로 접근하냐, 뭐 소인수 분해 이렇게 접근하냐 이렇게 이제 살짝 구분될 뿐이지 결국 소인수 분해할 때도요 결국 나눗셈을 해보거든요. 그래서 결국은 나눗셈으로 이 배수 관계, 약수 관계를 내가 확인하는 것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나머지가 0인지 아닌지 이제 보자는 거죠. 자, 그래서 그 다음에는 이제 자연수에서 이제 배수 판정법이라는 걸 배우는데요. 그래서 뭐 간단한 배수 판정법들은 지금 저희가 한번 다 따져 보겠습니다. 가장 단순하게는 2의 배수냐 아니냐, 짝수냐 홀수냐가 있고요. 이의 배수 여부를 판정하는 방법은 뭐 딱 보면 알지 않습니까? 이건 보면 안다. 이건 끝자리가 짝수냐 요거 가지고 판정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0, 2, 4, 6, 8 이렇게 끝나면은 2의 배수네 이렇게 이제 판정하면 되는 거죠. 이건 너무 쉽고 그 다음에 3의 배수 판정법이 있습니다. 이거는 혹시 기억나실지 모르겠는데 이제 이렇게 배웁니다. 각 자리 수의 합이 3의 배수라면 3의 배수가 된다. 뭐 이렇게 이제 배우셨을 겁니다. 그거는 이제 제가 지금 증명을 해드릴게요. 예를 들어서 1, 2, 6, 3 이렇게 되어 있는 수가 있으면은 이것은 3의 배수입니다. 왜냐하면 1 더하기 2 더하기 6 더하기 3을 해봤더니 결국 3 더하기 3 더하기 6이거든요. 12가 나오는데 이게 3의 배수지 않습니까? 또는 이것끼리 다시 합을 해서 1 더하기 2가 3이니까 결국 3의 배수가 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자릿수들을 합을 해가지고 3의 배수인지를 판정할 수가 있는데, 자, 오늘은 왜 그런지 그 정체를 한번 밝혀보겠습니다. 이렇게 저희가 얘기할 수 있는 이유는 1 곱하기 1000이잖아요. 1000 더하기 2 곱하기 100 더하기 6 곱하기 10 더하기 3으로 일단 쪼갤 수가 있겠고요. 자, 이것을 다시 3의 배수가 되는 999 더하기 1 더하기 2 곱하기 99 더하기 1 6 곱하기 9 더하기 1 더하기 3 이렇게 다시 쪼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고 나면 여기 99나 9나 다 3의 배수들이죠. 3의 배수이자 동시에 9의 배수이기도 합니다, 실은. 그래서 이것들은 다 3의 배수들을 없애고 남는 거 1 더하기 2 곱하기 1 더하기 6 곱하기 1 더하기 3 하고 나머지 부분은 3의 배수들 이렇게 이제 쪼개지잖아요. 그래서 이 부분은 3의 배수니까 됐고 여기만 3의 배수가 되면은 전체적으로 다 3의 배수가 된다. 이렇게 얘기를 했던 겁니다. 이 999, 999가 다 3의 배수이자 9의 배수이기 때문에 실은 9의 배수 판정법하고 3의 배수 판정법이 똑같아요. 각 자리의 수의 합이 9의 배수가 되면은 그 수는 9의 배수가 됩니다. 또 3의 배수이면 3의 배수가 됩니다. 증명은 동일하게 이렇게 전체적으로 10의 거듭제곱을 9의 배수 더하기 1로 다 쪼갤 수가 있기 때문에 이 앞부분은 됐고 이 뒷부분에 나와 있는 이 나머지 부분만
3의 배수가 돼버리면 나머지는 3의 배수니까 그 3의 배수 또는 9의 배수를 판정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앞으로 3의 배수 또는 9의 배수는 각 자리에서의 합만 저희가 따져보면 되겠습니다. 뭐 굉장히 간단하죠. 자, 그 다음에 4의 배수 또는 이제 8의 배수 이것도 보겠습니다. 자, 4의 배수 같은 경우 예를 들어서 124? 이런 게 있다고 하겠습니다. 124는 100 더하기 24가 되는데요. 100 같은 경우는 4 곱하기 25거든요. 4의 배수입니다. 그 나머지 부분만 보면은 4의 배수인지 아닌지 알 수 있죠. 즉, 뒤에 두 자리. 뒤 두 자리, 끝에 두 자리가 4의 배수가 되면은 어차피 100 이상이 되는 것들은 100 자체가 4의 배수기 때문에 다 4의 배수예요. 그래서 요 자리만 4의 배수가 나오면 전체적으로 그냥 4의 배수가 되는 겁니다. 마침 24는 6 곱하기 4, 4의 배수니까 결국 4의 배수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뒤에 있는 두 자리가 4의 배수인지만 체크하시면 되겠습니다. 간단하네요. 자, 이어서 이제 8의 배수. 8의 배수도 동일합니다. 예를 들어서 1024 이렇게 있다고 하겠습니다. 그러면 1000 더하기 24를 일단 뜯고요. 1000은 한데 8 곱하기 125가 돼요. 자세히 보시면은 2가 3개가 있고 5가 3개가 있죠. 5 3개는 125고 여기는 8이 되니까 1000을 만드는 게 결국 8 곱하기 125가 되는데 어쨌든 1000자리 이상은 다 8의 배수가 돼버립니다. 그래서 뒤에 이번엔 3자리죠. 뒤에 3자리가 8의 배수가 되면 그 수 전체가 8의 배수가 됩니다. 지금은 여기가 8 곱하기 3이죠? 8의 배수니까 이것도 8의 배수였다. 이렇게 얘기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4의 배수하고 8의 배수는 그냥 보자마자 알 수는 없고요. 떨어뜨리고 남는 뒤에 두 자릿수나 세 자릿수를 보고 나서 저희가 이제 판단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짝수는 뭐 2, 4, 8까지는 굉장히 쉽죠. 그 다음에 5의 배수. 5의 배수는 이거야말로 정말 쉽죠. 끝자리만 딱 보면 되는데 끝자리가 0 또는 5로 끝나면은 그냥 5의 배수인 거죠. 자, 그 다음에 6의 배수. 6의 배수는 2의 배수이면서 동시에 3의 배수면 되죠. 그래서 2의 배수라는 거를 먼저 보이고 그 다음에 3의 배수라는 것만 보이면 동시에 만족하면 6의 배수가 된다. 이렇게 처리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7의 배수는 조금 어려워서 이거는 몰라도 상관없다. 이렇게 넘어가겠습니다. 8의 배수는 방금 전에 했고 9의 배수는 아까 했죠? 그래서 1에서부터 9까지는 7의 배수 빼고는 이렇게 판정법이 다 나와 있어요. 실은 7의 배수도 살짝 판정법이 있긴 있는데 조금 뭐 불편한 판정법이어서 그거는 그냥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정도는 이제 상식적으로 그냥 배수 판정할 때 알아주시면 될 것 같고요. 거래 문제가 있습니다. 5번, 6번이 있는데 지금 한번 풀어보시죠. 한 1분 뒤에 답을 같이 맞춰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같이 한번 맞춰볼까요? 혹시 몇 가지 나오셨습니까? 저기 네모가 같은 아닙니다. 수인지 다른 수인 다른 수예요. 다르면은 예, 예. 네 가지. 네 가지요. 네. 아, 조금 더 안 나오던가요? 음, 자, 그러면 같이 한번 풀어보시죠. 자, 15의 배수라고 했으니까 일단 5의 배수이면서 3의 배수이면 되겠죠. 일단 5의 배수가 되려면 끝자리가 0 또는 5로 끝나야 되니까 끝자리에 따라서 분류를 해서 이제 풀겠습니다. 자, 첫 번째 끝자리가 0인 경우. 그러면 여기 있는 수들의 합이 3의 배수가 되면 돼요. 5 더하기 4 더하기 7 더하기 요 네모, 이쪽 네모. 그러니까 3의 배수가 되면 됩니다. 그럼 여기는 3의 배수니까 7에다가 뭔가를 더해서 3의 배수가 되도록 만들어야 되겠죠? 여기 들어가는 게 2가 가능하고요. 5도 가능하고 8도 가능하겠네요. 그러니까 여기는 2, 5, 8이 가능하고 여기는 0이 되는 이런 경우로 여기는 세 가지가 있겠네요. 끝이 0인 경우는 세 가지 나옵니다. 두 번째 끝이 5가 되는 경우 여기 이제 5가 들어갔어요. 그러면 나머지가 이제 3의 배수가 돼야 되니까 5, 4 더하기 네모 더하기 7 더하기 5가 3의 배수가 돼야 되거든요. 그럼 요거는 9니까 3의 배수로 됐고 여기는 10이니까 또 3의 배수로 됐죠. 여기 3의 배수가 들어가면 됩니다. 다음 들어갈 수 있는 거는 0도 있고 3도 있고 6도 있고 9도 있겠네요. 총 4가지가 있습니다. 그럼 이것 또는 이것이니까 합쳐서 7가지. 둘 중 하나만 세신 것 같은데요? 4가지가 나왔다고 하면은 뭐 이렇게 세셨습니까? 끝자리 나눠가지고. 그렇게 생각 못했습니다. 아, 그러셨군요. 예. 그래서 이제 일단 15의 배수니까 5의 배수이자 3의 배수여야 된다. 이렇게 이제 크게 생각하시고 5의 배수가 되려면 0 또는 5니까 두 개로 나눠 놓고요. 여기 들어갈게 0 또는 5를 나눠 놓고 0인 경우 나머지 합이 3의 배수가 되는 경우도 찾아서 이렇게 이제 총 합을 더해주면 되니까 전체 7가지가 나온다. 이렇게 얘기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좀 나누고 푸는 게 처음에는 좀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리고 수학이 원래 처음부터 잘하는 게 아니고 틀리면서 잘하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뭐 이거 맞았다 틀렸다 너무 균형치 마시고 뭐 이렇게 생각하는 거구나 이런 것들 뭐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 두 번째 문제. 2, 6, 8 수삼을 구로 나눈 나머지는 각자리 수합을 구로 나눈 나머지와 같다. 일단 구로 나눈 나머지가 얼마가 나올까요? 이거 다 더하면 실제로 9로 나눌 수도 있는데 나누지 않은 상태에서 지금 계산하는 거죠. 자, 그러면 요거 합해서 9 됐고 요건 10 됐으니까 1이 나오겠네요. 1. 각자리 수의 합을 9로 나눠 봤더니 19가 나와서 1이 나올 걸로 예상이 됩니다. 근데 이걸 왜 그런지 설명해 달라고 했는데 이거는 아까랑 똑같습니다. 2 곱하기 1000인데 999 더하기 1로 뜯고 6 곱하기 100인데 99 더하기 1로 뜯고 8 곱하기 10인데 9 더하기 1로 뜯고 3 이렇게 이제 뜯는 거죠. 그래서 이제 나오고 있는 게 여기가 다 9의 배수들이니까 나머지 것들만 9의 배수가 되면 됩니다. 그래서 남는 거 여기 있는 것들 2, 6, 8,
3하고 나머지 9의 배수들 이렇게 이제 구성이 되어 있으니까 여기는 9로 나눠서 다 나눠지는 부분들이니까 9로 나눈 나머지는 여기서 나오겠죠. 그래서 각 자리의 수 합을 9로 나눈 나머지가 전체 수를 9로 나눈 나머지하고 일치하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거 봤더니 여기 19 나오죠. 19를 9로 나누면은 1이 남으니까 나머지가 1일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 타당하다. 이렇게 얘기해 주면 되겠습니다. 아까 9의 배수 판정법하고 똑같죠. 9의 배수 판정할 때 얘가 9로 나눠지면 이제 9의 배수가 되는 거고 얘를 9로 나눈 나머지가 전체 수의 나머지가 된다. 이렇게 또 이제 이해를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배수 판정법도 제가 재밌게 볼 수 있는 내용이어서 잠깐 소개를 해드렸습니다. 자, 그럼 다음 페이지로 가서 이제 거듭 제곱에 대해서 좀 알아보도록 할게요. 제곱이라는 말이 저의 곱이라는 말의 약자라고 합니다. 저의 곱. 저를 곱하는 거, 저 자신을 곱하는 거, 거듭해서 곱하는 거. 이제 거듭 제곱이 나름대로 순수한 그 우리말이라고 할까요? 이렇게 이제 만들어져 있고, 같은 수나 문자 여러 번 곱한 것으로 지수 기호로 간단히 나타낸다. 지수라는 기호로 표현하는데 정의는 아주 간단하죠. A의 n승은 A 곱하기 땡땡땡에서 A를 n개를 곱한다. 이런 것이고, 저희가 이것을 이제 미치라고 하지 않습니까? 미치라고 부르고 이것을 지수라고 부르죠. 그렇게 부르는구나 하고 또 이것도 받아들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A의 n승은 A를 n개 곱한 거다. 이렇게 이제 약속이 돼 있으니까 이거는 잘 아실 것 같고요. 왜 지수라고 부르냐? 그렇지, 지수가 뭐냐? 가리킬 지자에다가 숫자인데요. 글쎄요. 왜 지수라고 부르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익스포넌트 영어로는 그렇게 이제 얘기를 하고 있고요. 자, 어쨌든 이렇게 이제 정의를 딱 해놓고 이렇게 정의를 하니까 그 다음에 지수 법칙이란 것을 이제 만들 수 있게 됩니다. 지수 법칙은 저희가 앞으로 수식에서 지수 법칙을 이용해서 많이들 계산을 해야 되니까 이것도 잘 알아놔야 되겠죠? 자, 첫 번째, A의 n승 곱하기 A의 m승은 A의 n 더하기 m이 된다. 그러니까 두 개를 곱하면 지수는 덧셈으로 바뀐다라는 것인데요. 이거는 정의 그대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AN이라고 하면은 A가 지금 n개가 곱해져 있는 것이고, AM이라고 하면 여기다가 A 다시 이런 것들을 또 곱하는데 이번에 m개를 곱한 거거든요. 그냥 더해서 m 더하기 n개를 곱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지수 법칙 증명하라고 하면은 정의로 들어가서 그냥 펼쳐 쓰기만 하면 자연스럽게 그냥 증명이 끝나거든요. 이렇게 간단할 때가 당연한 것이다. 이렇게 이제 볼 수 있겠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A의 n승의 m승.
지수의 지수승입니다. 그렇다면 이것도 정의로 돌아가서 그냥 보시면 되거든요. 그거는 a의 n 곱하기 m으로 바뀐다라는 것인데, 뭐 a의 n승 자체가 정의상 a를 n개를 곱해놓은 것이고, n개를 곱해놓은 것을 n번 곱하라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똑같이 생긴 게 전체적으로 m개가 있어야 돼요. 요거 한 덩어리가 n개가 적혀 있습니다. 근데 한 개가 n개짜리로 돼 있으니까 n개짜리가 m개가 나오니까 당연히 n 곱하기 m개가 적힌 거겠죠? 이것도 정의상 뭐 당연하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a n승이 a를 n개 곱한 거다라는 딱 정의 하나만 가지고 지수 법칙 두 개가 그냥 간단하게 뭐 증명이 된다고 할 수 있겠죠? 이건 뭐 당연한 거구나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세 번째 내용인데 요게 조금 약간 좀 불편해 보이긴 합니다. a m승 나누기 a n승이 세 가지로 지금 분류해서 말씀 적혀 있는데요. 일단 이거는 빼기가 나올 타이밍이니까 그죠? 나누기인데 빼기가 나올 것 같다는 느낌은 확 드는데, m이 n보다 크면은 빼기로 그냥 처리가 되고, m하고 n이 같으면은 1로 처리가 되고, a n 빼기 m 분의 1. m이 n보다 작으면 분수로 바뀌면서 빼기 순서가 이제 바뀐다 이런 것인데, 이것도 정의로 가면은 뭐 당연한 것 같아요. 정의로 가서 한번 이것도 보겠습니다. 자, m개짜리가 곱해진 상태에서 a 곱하기 해서 m개가 있는데, 나누기 a 곱하기 해서 이번에 n개가 또 나오게 되죠. 나누라고 했으니까 이렇게 적어 놓고 분모에다가 처음에 갖다 놓습니다. a 땡땡땡땡땡 해서 m개가 위에 적혀 있고 아래에는 n개가 적혀 있는 거죠. 이렇게 적어 놓고 하나씩 약분을 다 시켜 나가는 거죠. 그래서 당연히 m이 n보다 크면은 위에가 살아남는 게 n-n개가 남아있겠죠. 그래서 이렇게 되는 거고, 두 개 개수가 똑같으면 다 약분이 돼서 1이 되는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쪽 분모가 더 크다고 하면은 다 약분이 되고 여기가 몇 개 더 남아있을 테니까 분모에 n 빼기 m개가 남아있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죠. 그래서 좀 복잡한 듯 적혀 있지만 정의로 돌아가서 개수로 나눠 놓고 적었더니 이것도 뭐 당연한 거다. 이렇게 이제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지수 법칙이 다 당연한 거네. 그죠? 자, 그리고 A, B의 n승이라고 돼 있는데 이것도 정의대로 돌아가면 이게 각각의 n승으로 바뀌는데요. A, B, A, B, A, B 이런 것들이 그 n개가 적혀 있다는 거지 않습니까? 정의로 가서 그냥 쓴 거예요. 이것을 n개를 곱한 것인데 순서를 바꿔서 a가 n개가 있고 b가 n개가 있을 테니까 교환 법칙으로 그냥 바꿔서 쓴 겁니다. 이것도 정의대로 했더니 그냥 증명이 끝났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지수 법칙은 의외로 그냥 너무나 간단하게 정의가 되는 거니까 무슨 공식인 것처럼 외우지 마시고요. 그냥 뭐 당연하겠다. 이거 뭐 n개 곱한 거고 m개 곱한 거니까 하면서 보시면은 뭐 쉽게 잘 이해가 되실 것 같습니다. 자, 그럼 7번에 다음 음식을 계산해 보라는 게 있는데요. 이거 한번 간단하니까 한번 해보시죠.
자, 요 문제는 제가 이게 워낙 저희가 문제를 풀 때 2의 거듭 제곱이나 3의 거듭 제곱, 뭐 5의 거듭 제곱까지는 종종 많이 접하거든요. 그래서 개인적으로는 좀 외우고 있습니다. 실은 저 같은 경우는. 그래서 문제 풀 때마다 좀 빨리빨리 풀기 위해서 역시 곱셈 쪽은 좀 외우는 게 좀 아무래도 있을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2는 하나씩 적어 볼게요. 2의 제곱은 4가 나올 것이고 2의 3승은 8이고요. 2의 4승은 16이고 2의 5승은 30입니다. 여기까지는 뭐 그냥 기억해 두고 계시는 게 좋습니다. 워낙 좀 자주 나오니까. 그 다음에 2의 6승은 64, 2의 7승은 128, 2의 8승은 256, 2의 9승은 512, 2의 10승 1024. 이것도 일단 기억해 두시는 게 좋습니다. 이거 문제 풀 때 좀 종종 쓰거든요. 그래서 대략 5 정도 끊어서 2의 5승하고 2의 10승 정도 딱 기억해 놓으시고 나머지는 앞뒤로 조금씩 2를 곱하거나 나누거나 해서 찾아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정도는 좀 기억해 주시는 게 어떨까 이렇게 이제 생각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3 같은 경우는 3의 제곱은 9고 3의 3승은 27, 3의 4승은 81이고요. 3의 5승은 243. 이 정도가 또 자주 나오니까요. 5승까지 정도. 그 2는 10승까지 기억하시는 게 좋고 3은 5승까지 정도 기억해 주시는 게 좋습니다. 4는 잘 보시면 2랑 관련이 있거든요. 4의 제곱은 16이고 4의 3승은 64고요. 3승은 실은 이거죠. 4의 제곱은 이거고 4의 4승은 이거겠죠. 그 다음에 4의 5승은 여기 있겠죠. 역시 4도 5승까지는 좀 기억해 두시는 게 좀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그 다음에 5의 제곱은 25, 5의 3승은 125, 5의 4승은 625까지 5의 5승은 제가 잘 못 본 것 같습니다. 그래서 5도 4승까지 정도만 이렇게 딱 기억해 주시면 될 것 같은데 뭐 억지로 외우려고 하실 필요는 없고요. 이 정도는 이제 기본적으로 알아 놓으시고 이것들을 이제 하나씩 곱해 나간다고 생각하시면 되니까 뭐 안 외워줘도 상관없습니다. 그냥 바로바로 계산해 버리면 되니까요. 이런 숫자들이 좀 익숙해지도록 그냥 봐 놓으시죠. 뭐 243이라든가 256, 625, 125 이런 것들은 그냥 숫자 자체를 어디서 많이 본 숫자인데 그 정도 수준에서 좀 기억하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문제. 2의 3승에 2승이니까 3승을 두 번 곱하라는 얘기니까 이게 6승이죠. 이거는 뭐 간단하게 처리가 되실 것 같고, 그 다음에 이 지수의 곱은 다 합으로 바뀌니까 실은 A 한 다음에 1 더하기 2 더하기 3 더하기 땡땡땡 해서 100까지 합이거든요. 자, 그럼 요거는 제가 거의 첫 시간에 덧셈 할 때 한번 연습했던 내용입니다. 그거 복습하려고 제가 넣어놨거든요. 요거 얼마 나오시죠? 계산 바로 되시나요? 1에서부터 100까지 합. 이 어린 가우스가 했던 바로 그 방법으로 해주시면 됩니다. 자, 첫 번째 항하고 끝항 더한 다음에 항의 개수 100개를 곱하고요. 그걸 2로 나눈 거죠. 이렇게 이제 처리를 하시고, 여기는 50으로 고치고 나면 5050 이렇게 딱 나오겠네요. 그래서 결국은 A의 5050승. 꽤 큽니다. 5050승. 이렇게 이제 답을 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거 그 공식으로도 이제 소개가 돼 있는데요. 1에서부터 n까지 자연수 합이라고 하면 그냥 첫 항, 끝항 더한 거의 항수를 곱한 다음에 2로 나눈다. 뭐 이런 식으로 공식으로 나중에 정리가 됩니다. 그냥 이렇게 그냥 바로 기억하고 계셔도 되고요. 저희가 좀 쓸 일이 좀 자주 있습니다. 얘는 워낙 좀 자주 나오는 놈이다 보니까 저희가 자주 쓰거든요. 그래서 n항까지 합공식은 그냥 역시 곱셈은 곱셈 덧셈은 좀 공식들이 좀 있습니다. 좀 외우시기보다는 그 요령 이거 뒤집어서 한 번 더 적고 더한 다음에 2로 나눈다 그런 생각으로 접근해 주시면은 굳이 외울 필요는 없는데 하여튼 그런 발상을 다시 한번 좀 기억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8번 문제 보겠습니다. 지수를 방금 전까지 저희가 했던 거는 자연수잖아요. 지수에 자연수가 들어있는 경우인데 뭐 정수, 0이나 음의 정수가 들어가면 어떻게 될 것인가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생각해 보자는 거죠. 이거는 이제 고등학교 과정 올라가면 영하고 음수도 정의가 되고 심지어 분수지수도 정의가 되고요. 무리수까지 정의가 됩니다. 그래서 나중에 정의들을 좀 확장해 나갈 텐데 그 확장해 나가기 전에 정수까지는 저희가 아마 논리적으로 이렇게 하는 게 좀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을 하기 쉽거든요. 그런 생각을 좀 정리해 보려고 갖고 와 봤습니다. 자, A의 0승하고 A의 마이너스 n승은 어떻게 정의하는 게 좋겠냐라는 것인데 저희가 처음에 거듭 제곱을 정의할 때 이 곱하는 개수를 하라고 했는데 연계라고 하는 거는 정의가 좀 안 돼 있잖아요. 실은 개수니까. 그래서 저걸 어떻게 정의하면 되지? 막 이런 생각이 들 수가 있고 마이너스 n개라는 것은 지수에서 그럼 어떻게 하는 얘기야? 뭐 이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는 놈들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어떻게 할 것이냐 여기에 대해서 생각해 보자는 건데 일단 이거는 새롭게 정의를 다시 해줘야 돼요. 그러니까 여기에 대해서는 이제 새로운 정의가 필요한 것이고 근데 새로운 정의를 내리는데 좀 타당한 정의 예전에 저희가 쓰던 방식하고 크게 충돌하지 않고 그것을 포용할 수 있는 어떤 정의를 쓰자. 이게 이제 포인트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수 자체를 좀 점점 확장해 나갈 겁니다. 요거는 이제 고등학교 때 나중에 n분의 1승 이런 것도 이제 정의를 하는데 좀 기억이 아마 안 나시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런 거는 이제 고등학교 과정에서 좀 다루도록 하고 영하고 마이너스 n승 정도는 저희가 지금 여기서 한번 기존에 썼던 거랑 크게 충돌하지 않게 한번 만들어 볼 수 있지 않을까 싶어요. 이런 것들은 언제 정의할 수 있냐면은 A의 n 나누기 A의 m승 요거 할 때 저희가 세 가지 케이스 나눴었잖아요. 그거를 다시 한번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여기 이제 빼기가 들어가고 자, 이렇게 정의를 했었거든요. 여기서 이제 추론을 거꾸로 해내실 수 있어요. 예를 들어 m하고 n이 같은 경우 이거였다고 가정하면은 실은 a의 0승이 되는 순간이거든요. m과 처음 기초적인 그 나눗셈의 정의를 그냥 이거라고 생각하시면은 거기에 맞춰서 m하고 n이 같아지는 순간이니까 실은 얘가 a의 0승에 해당하는 겁니다. 얘를 a의 0승이라고 정의해버리면 되지 않겠냐라는 생각을 자연스럽게 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얘 같은 경우는 이게 크기가 바뀐 거니까 잘 생각해보면 a에 m 빼기 n을 이렇게 썼다고 해석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나눗셈 자체를 그냥 이거 하나로 정의해버리고 나머지 나오는 것들을 거기에 맞춰서 정의를 해버리면 되지 않냐라고 생각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mn이 같은 경우는
영승을 1이라고 해버리면은 딱 맞죠? 그리고 이게 음수가 나오는 경우 아니겠습니까? 그 n이 더 크기 때문에 음수가 나오는 경우니까 이게 음수가 된 경우는 역수를 취해준다. 이렇게 보자는 거죠. 그러면 이거는 a n승분의 1로 정의하는 것이 좀 맞지 않겠냐. 마이너스 승은 분모로 가라. 요거를 이제 마이너스 붙여가지고 분모로 보내지 않습니까? 이렇게 정의하는 게 아마도 요 사례를 봤을 때 좀 타당하지 않겠냐. 이런 생각이 제가 드는 거죠. 그 생각을 가지고 실제로 이렇게 정의를 합니다. 이렇게 정의하게 되면 여기 나왔던 사실들을 그냥 앞으로 나눗셈은 뺄셈이다 이렇게 해버리고 0이 되면 1이고 음수가 나오면은 그 분모로 내려가면서 부호를 바꿔버려라 이렇게 정의를 해버리면 좀 깔끔해진다는 거죠. 그래서 앞으로는 요거 하나로 그냥 처리할 수 있어지고요, 나눗셈을. 그래서 훨씬 좀 복잡하지 않게 간단하게 정리가 되는 느낌이 드니까 이렇게 정의를 하자 라고 약속을 하게 됩니다. 이게 그래서 앞으로 저희가 이렇게 정의를 해서 쓸 거거든요. 이거는 미리 받아들이시고 어차피 이제 고등학교 올라가면 이 정의가 다 나옵니다. 이렇게. 그 정의가 좀 나름대로 타당했다. 자연수에서 하던 정의를 가지고 좀 일반화를 시키는 것처럼 이렇게 해놓는 거니까 좀 무리 없이 잘 정의가 된 것 같다. 지수법칙이 성립할 수 있도록 잘 배려해서 정의를 해줬다. 이렇게 저희가 봅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정의하는 걸로 이렇게 정리를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소수 관련된 내용이 좀 나오는데요. 요거는 제가 에라토스테네스의 체 정도까지만 소개를 좀 시켜드리고 나머지는 다음 시간에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소수라는 게 정수, 자연수에서 굉장히 중요한 그 수가 되는데 오늘 지금 시간이 그렇게 길진 않아서 제가 한 번에 다 설명드리긴 조금 긴 것 같고 그냥 간단하게 정의하고 소수 구하는 법 일부까지만 말씀을 드리고 좀 오늘 마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소수. 한자로는 제가 또 한자가 좀 약해서 이 바탕소자죠. 바탕을 이루는 수다라는 뜻에서 소수라고 했는데 또 이 소수도 있어요. 소수. 작은 숫자를 쓴 거는 이제 소수점 아래의 수를 소수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발음이 똑같아서 이거 처음에 좀 조심하셔야 돼요. 소수하고 소수가 있는데 작은 숫자를 쓴 거는 소수점 아래에 있는 그 0점 아래에 있는 수들이죠. 1보다 작은 수들을 소수라고 작은 수들을 이거 그렇게 부르기도 하고 바탕 소자를 써서 소수라고 하는데 발음이 똑같아요. 예전엔 그래서 얘를 소수라고 부르고 얘를 소수라고 했었는데 그 사이시오 표기법이 달라지면서 둘 다 소수라고 불러야 된다. 이걸 원칙으로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실제로 발음이 같다 보니까 쓰기가 좀 불편해졌는데요. 그래서 약간 좀 구분해야 되지 않나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하고 여기를 부르는 예전의 말들이 이런 게 있었습니다. 호수라고 그러니까 더 뜯을 수 없는 수라는 의미에서 호수, 홀수가 아닙니다. 호수라고 부르기도 했고요. 또 시수라고 부르기도 하는데 요거는 이제 북한에서 이제 수학용어로는 시수라고 부른다고 합니다. 씨가 되는 수, 수의 어떤 근본이 되는 수 이런 뜻이고 또 중국에서는 또 질수라고 부르기도 한대요. 이게
그 바탕질자를 씁니다. 바탕질자를 써서 혹시 바탕이란 뜻으로 뭐 질수라고 쓰기도 한다고 합니다. 이건 중국에서 쓰는 말이고 영어로는 프라임. 뭐 최고이란 뜻도 있지만 이제 근본이 되는 뭐 이런 뜻도 있어서 어떻게 보면 이제 번역어들이 어느 정도 또 일치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좀 더 이상 쪼갤 수 없고 근본이 되는 수들이다 이런 뜻으로 이제 소수라고 부르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요거는 명칭상 이렇게 부른다는 얘기고 일과 자기 자신만을 약수로 가지는 수, 가지는 자연수입니다. 일과 자기 자신, 그러니까 약수의 개수가 딱 두 개가 나오는 거죠. 그래서 일은 소수가 아닙니다. 일을 제외하고 일과 자기 자신, 약수가 딱 두 개가 나오는 수를 이제 소수라고 불러요. 그 소수가 아닌 수를 합성수라고 합니다. 그래서 크게 세 가지가 있는 거죠. 일하고 합성수하고 소수하고 자연수는 이렇게 이제 분류가 된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곱셈에서 더 이상 이제 인수분해가 안 되는 수들이죠. 그래서 이제 이 소수가 그 곱셈이나 약수에 관련해서 그 고대서부터 굉장히 중요한 수라고 판단이 돼서 소수에 관련된 여러 가지 이제 정리들 같은 게 계속 나오게 되는데 일단 소수는 무한하다는 것을 이제 밝혔고요. 옛날 고대에도 이미 소수는 무궁무진하다라는 것을 이제 밝혔고 그러다 보니까 소수의 개수가 도대체 몇 개나 되냐? 소수는 어떻게 만들어지냐? 규칙성이 있냐? 여러 가지 질문들이 나오면서 이 가우스, 천재 수학자 가우스가 15살에 소수 정리라는 것을 생각해냅니다. 소수를 구하는 방법은 아직도 밝혀지지 않았어요. 소수를 만들어내는 방법을 밝혀지지 못했는데 소수는 그렇다면 분포가 어떻게 될 거냐 이런 질문을 자연스럽게 가지게 됐고 그 분포에 대해서 소수 정리라는 것을 15살 때 가우스가 이제 추측을 합니다. 소수는 아마도 분포가 이렇지 않을까. 그러니까 n보다 작은 소수의 개수를 파이 n이라고 이제 정의를 했어요. 오늘 칠판이 불빛 때문에 잘 안 보이는데 이 파이 여기다 다시 적겠습니다. 파이 n이라고 하는 것은 n보다 작은 소수의 개수예요. 이렇게 이제 정의를 하고 파이 n을 점점 무한대로 보내면 결국 로그 x분의 x개가 나온다라고 이거 어렵습니다. 로그 나왔는데 이렇게 15살 가우스가 추정을 합니다. 역시 천재는 좀 다른 것 같아요. 로그가 뭔지 저희 중학교 때는 배우지도 않는데 이렇게 이제 추측을 했는데 본인은 증명을 평생 못했습니다. 평생 동안 본인은 증명 못했는데 후대 다른 사람들이 바로 증명을 했어요. 19세기 중반쯤에 이제 이 증명이 나옵니다. 이게 성립한다는 게 결국 밝혀집니다. 근데 요거를 증명하기 위해서 그 유명한 리만이라는 사람이 이제 가우스 제자죠. 가우스의 이제 제자였는데 자기 스승이 만들어 놓은 이 소수 정리라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리만 가설이라는 걸 만들어냅니다. 본인이 또 그거는 증명 못했어요. 리만 가설은 맞는 것 같은데 자기는 증명은 뭐 간단해 보이니까 나중에 하도록 하고 하면서 일단 리만 가설을 써서 소수 정리를 증명합니다. 근데 리만 가설 자체가 증명이 안 돼서 아직도 증명이 안 돼 있죠. 보기에는 맞을 것 같고 해서
본인은 이 맞겠다 싶어서 그걸 가설을 전제로 해서 이 소수 정리를 증명하는데 정작 본인이 세웠던 그 가설은 또 증명이 안 돼요. 아직까지도 수학 난제 중 하나로 여전히 증명이 안 돼 있습니다. 하여튼 이 소수가 규칙성이 없이 만들어지다 보니까 이게 만드는 방법도 모르겠고 소수인지 판정하는 방법도 어렵고 그리고 개수가 몇 개나 나오는지 분포가 어떻게 되는지도 긴가민가한데 어쨌든 이 근사적으로 이렇게 된다는 뜻이거든요. 이 물결 표시는 n이 커지면 근사적으로 이렇게 된다라는 것이어서 더 정확하지도 않습니다. 이게 대략적인 개수가 이렇게 될 거다라고 추측을 했을 뿐이고 하여튼 정확한 게 아니에요. 이것조차도 좀 정확한 내용이 아니어서 하여튼 소수가 굉장히 어려운 주제다. 이 말씀을 드리면서 그래서 소수에 대한 얘기를 조금 더 드려야 될 것 같은데 좀 얘기가 좀 길어질 것 같아서 일단은 여기까지 일단 드리고 다음 시간에 이제 소수를 판정하는 방법들 해서 에라토스테네스의 체라는 유명한 방법부터 이제 말씀을 드리는 걸로 하겠습니다. 그거 말고도 몇 가지 방법이 있는데요. 좀 얘기가 길어지니까 다음 시간에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다음 시간에는 소수 관련된 좀 얘기들을 조금 더 하고 그 다음에 소인수분해, 최대 공약수, 최소 공배수 이런 얘기들을 좀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드디어 이제 정수, 유리수 해서 실수 체계로 넘어가게 될 것 같습니다. 실수 체계가 어느 정도 끝나고 나면 이제 방정식, 부등식으로 들어갈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나머지 시간은 방정식, 부등식을 이제 잘 풀어내는 거 이런 걸로 이제 후반부 강의가 계속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도 긴 시간 수고 많으셨고요. 오늘은 요 정도 하도록 하겠습니다. 건강한 한 주 잘 보내시고 다음 주에 또 뵙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예.